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출범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본시장의 중요 인프라인 CCP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자본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청산결제본부의 도약을 통해 우리 시장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청산결제본부 출범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받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홍우선 코스콤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광석 백산 안희재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정희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마지막으로 부산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결제은행 참석자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정말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우리 거래소는 오늘은 아니죠. 며칠 전에 사실은 시작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새로운 사업본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중앙청산소에 해당하는 청산결제본부가 되겠습니다.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오늘 본부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부산대 이장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발표자와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앙청산소라 함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외 파생거래 수요가 많은 은행, 자산운용, 보험 영역으로 청산결제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산결제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하루에 49조였던 것이 지난해는 8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금융 강국은 서둘러서 인프라를 갖추고 중앙청산소 즉 CCP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깐깐한 글로벌 규제 수준을 맞춘 소위 잘 나가는 CCP가 전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영국에 있는 LCH 런던 클리어링 하우스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아시아로 진출을 해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미국의 CME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중동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매 체결 이후에 그동안의 단순한 백오피스 업무로 여겨지던 청산결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상품이 주로 여기서 저희가 청산이 되는데 원화 IRS라는 금리 파생 상품, 이어서 달러 IRS까지 청산 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P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를 해서 해외 주요국으로부터 적정성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독립된 저희가 중앙청산소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결제본부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중앙청산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은 본부 신설로 해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CCP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CCP 사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중앙청산소가 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청산 대상 상품과 고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IRS와 신용 파생 상품인 CDS 등으로 청산 대상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같은 바이사이드 기관이 고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겠습니다. 블랙록이나 메트라이프 생명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유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산결제 인프라도 선진화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거래 축약, 기법 제도와 같은 해외 CCP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청산 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해외 CCP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중앙 청산소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CCP의 후발 주자로서 내부 기반을 쌓는 데는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해외 주요 CCP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P의 국제기구로서 CCP12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글로벌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글로벌 탑5 CCP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맺으면서 제가 미국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GM이 한참 최고의 기업으로 잘 나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GM에게 좋은 것은 꼭 미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부산과 거래소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소에 좋은 것은 곧 부산에도 좋은 것이다.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해서 파생
파생시장, 그리고 거래정보저장소인 TR, 그리고 중앙청산소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바로 이곳 부산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금융도시 부산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우리 청산결제본부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사장님의 굳은 의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이 행사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자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의 축전입니다. 축전.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부산 출범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거래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자본시장과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주시는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대독. 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박형준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전이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자 축전을 보내주신 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전,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기념 세미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힘써주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 KRX는 1956년 자본시장에 문을 연 이래로 기업에게는 성장 자금을, 국민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출범된 청산결제본부는 청산결제 및 리스크 관리 등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거래소의 위상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남구를 그리고 금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해야 하나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사 진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오늘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기념 세미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금융과 부산 그리고 제 고향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 대독.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하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오늘 출범 기념 세미나가 더욱더 다양한 의견들로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기념하여 청산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수 교수님께서 금융위기 이후 CCP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수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최영수 교수입니다. 먼저 청산결제본부 출범에 노력해 주신 양태현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CCP 관련 이슈는 정책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글로벌한 어떤 이런 그 정책 당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저는 그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바이저링, 그래서 BCBS,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왑스 앤드 데리비티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이스타, 그다음에 피아, 퓨처스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이 세 개 기관의 의견을 제가 잘 종합해서 CCP의 역할로서 어떻게 변화왔는가를 갖다가 살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요. 일단은 글로벌 그 파생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뷰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G20 그 글로벌 그 리폼이 있었거든요. 그 네 가지 필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2020년에 팬데믹 그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니셜 마진에서 특히 프로사이클러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슈인가,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요. 파생 상품은 장내하고 장외 파생 결합 증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내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고요. 장외는 그 NDF, 그다음에 지금 FRA, 뭐 CDX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왜 파생 결합 증권 이 부분을 갖고 오냐면 파생 결합 증권이 장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칭을 합니다. 그래서 해칭 운영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CCP 이슈, 이니셜 마진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얘기하고 들어가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장내, 장외 파생 결합 증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깜빡하네요. 네 가지 그 리폼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든 표준화된 장외 파생 상품은 SEF라는 어떤 그 거래소에다가서 가져오라. 두 번째, 그것을 갖다가 청산결제 CCP에서 청산을 하라. 만약 청산이 안 된 넌 센트럴 클리어드 상품은 갖다가 여기다가 자본금을 갖다가 많이 하이어 자본금을 할당을 시키겠다. 하이 캐피탈 리ኳ이어먼트, 그거 이것을 갖다가 TR에 보고해라. 이게 네 가지 리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개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해봤더니 코로나19로 파생 상품 시장의 안정성을 검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개선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정책 당국은 실물 경제에 되도록이면 임팩트가 적게, 그러면 자본시장은 각자 도생,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실제 실물 시장하고 연관된 것은 많은 부분을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 10년짜리 그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때 파생 S&P 500도 떨어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3월 19일인데 이렇게 떨어짐으로 있을 때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원한다. 현금을 원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각자 개별 국가의 그 국가 채권, 가버먼트 본드를 갖다가 원했는데 나중에는 미국 채권만 원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발견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라이트 투 퀄리티가 아니라 대시포 캐시 이 영향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현상은 이렇게 있고, 뭐 제가 이것을 판단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CFTC의 그 체어맨 히스 타벳이 파생 상품 소파 액트에서 그 충격 흡수제로서 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그 이쪽 금융 안정 관련된 이 부행장 되시는 분도 이분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보시면 2014, 15년부터 거래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 축약입니다. 지금 그 KRX에서 거래 축약 서비스를 갖다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축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하는 것은 파생 상품 시기에서 명목 금액이라는 건 과대된 것이다. 실제에는 2%, 5%의 그 이제 프라이싱을 해봤을 때는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3 정도의 그 밸류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명목 금액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축약 서비스에 의해서 왜 이렇게 가느냐? 이것이 이제 그 BIS에서 레버리지 레이쇼를 갖다 낮춰야 한다. 만약 당신들이 취약을 하지 않으면 노션화 어마운트가 크면 레버리지 레이쇼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장내 파생 상품의 이제 규모인데 여기서도 역시 밑에가 선물이고 이게 블루 스카이 컬러가 이제 옵션인데 옵션이 과대 포장돼 있다. 그건 이제 노셔널 어마운트로 이걸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하지만 2019년에 증가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익스포저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신용 파생 상품 경우는 밸류는 1% 미만이다. 뭐 이렇게만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가 15분을 봤는데 벌써 7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상계라는 건데요. 상계라는 것은 이제 서로 그 카운터파트 키하고 상계를 해봤더니 저 그 오렌지 컬러 그 부분이 상계로서 제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약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CCP가 어떤 영향을 익혔는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CP라는 것은 이게 청산결정인데 이미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소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이자율 같은 경우 청산결제가 이루면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한 80 내지 90%가 CCP를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더라. 그의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산 비중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제가 언급할 건데 외환 쪽도 청산 이게 맨더트리가 되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크레딧 데리브트 비슷한 잠깐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넌 클리어드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하이 그 캐피탈 요구하기 때문에 2011년에는 여기 지금 저희가요. 여기에 4.5%로 기본 자본금에 대해서 4.5% 그다음에 6% 타이어 1 그다음에 8%인데 지금 8%가 아니라 16.8%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쭉 그러니까 글로벌 리폼 이후에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버리지 레이쇼를 갖다가 이게 BIS에서 체크를 하니까 원래 기준은 3%지만 6%까지 이 레버리지 레이쇼를 갖다가 많이 높다. 그 유동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TR은 뭐 중요하지만 TR 부분도 실제 타임하고 그다음에 과거까지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해둘라 이런 뜻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로시클리티 이 부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CCP 마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CCP 계좌에서요. 계약을 카운터가 있으면 CCP에 에세라고 라이abili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루서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돈을 잃은 데고 이쪽이 위너라고 생각하시면 루서에 있는 이 어카운트가 CCP 계좌로 와고 이 자산 계좌로 와서 부채에서 다시 위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디스트리뷰션 이펙트가 있다. 즉 유동 자산이 있더라도 이 플레이어들 사이에 서로 디스트리뷰션 이펙트가 있는데, 반면에 이니셜 마진 이 부분은 이게 그냥 그 오롯이 CCP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금이 부족한데 이쪽에 쌓아놓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니까, 그래서 고유동성 자산이 이 고인물과 같이 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디폴트도 적게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첫 번째 왼쪽 그래프는요, 이게 이제 계약 뭐에 관한 거냐면, 이게 2006년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은 저게 어떤 마진 데빗이니까 이 계약의 그 컨트랙 계속 확 줄어든다는 거죠. 2008년에도 확 줄어들고, 이게 지금 빨간 선이 S&P 500이고, 이게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줄어든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빅스가 있는데, 이 CCP가 후행한다. 왜냐하면 빅스의 시그널을 갖고 이게 위험이 높다 판단되고 나서 컬렉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레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슈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니셜 마진을 갖다가 100에서 최고 200, 180 뭐 이렇게 거의 200 수준으로 올려버리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올렸더라. 횟수도 중요하고 사이즈도. 그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의 이니셜 마진을 준비할 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플레이어들이, 그죠? 플레이어들이 당황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말했던 ELS가 이제 S&P 500, 유로스탁스, 그다음에 항생 지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니케이인데, 니케이도 거의 180% 올려버렸죠. 그다음에 이것도 S&P도 200% 올렸죠. 그다음에 항생도 그렇게 많이 안 올렸습니다. 예, 지금 저 빨리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실질적으로 큰 기업들이 이게 익스포즈에 많이 노출되면 하이 퀄리티 리퀴드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큰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대시포 캐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캐시를 가져가는데, 큰 미국 내 기업, 더메스틱이 먼저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포린, 그다음에 스몰 은행. 그래서 강자가 캐시를 갖다 다 흡수해가는. 그래서 그 리퀴디티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실제 발생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이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은 이제 이것은 아마 P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개별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개별 항목 넘어가고, 이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마진은 어느 정도 센다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컬러가 좋은데, 이건 이자율, 그다음에 얘는 이제 CDS, 노란색은 리포, 이것은 뭡니까? 코모디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퓨처스 옵션 부분에 얘가 데드라인 이니셜 마진 별로 안 가져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배경은 자꾸 이게 브레치, 이게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근데 봤더니 과거 룩백 피리어드, 변동성을 보는 룩백 피리어드를 작게 가져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들어온 것은 룩백 피리어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BIS에서도 BCBS에서도 이 이슈를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제가 전달하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슈는 이게 이 돈이 모인 돈이 그래서 뭐냐면 결제 있잖아요. 결제에서 탑5 안으로 돈이 다 몰리고 그 돈이 은행으로 가더라. 그래서 유동성이 고갈되더라. 시장에 지금 풀려야 할 돈이 은행에 가 있더라. 이것이 이게 보여주는 뭐랄까
어떤 패턴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했는데 너무 빨리 그 이니셜 마진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올리지 말고 잘 조정을 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건한 모형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KRX 자체의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글로벌 트렌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봤던 것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그 ELS 시장에서 됐는가를 보시면요. 우리가 ELS 시장에서 쿠폰을 줘요. 쿠폰을 주면서 무엇을 발행하냐면 풋옵션을 매도해요. 그러면 이게 그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하겠죠. 그러면 이니셜 마진이 터져요. 예. 이니셜 마진이 터지면은 그 이니셜 마진에 대해서 그래서 외화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이니셜 마진이 2배가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SOS 친 거죠. 작년에 그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현상이 여기서 그대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외화 마련에 의해서 보유 채권, 즉 여전체를 갖다 팔아치우는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단기 금리 시장과 외환 시장, 채권 시장에 이렇게 시퀀셜하게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마진을 갖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학계, 우리 양태영 본부장님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학계와 그 거래소 내에서 이 이슈가 아주 꽤 하이텍입니다. 하이텍인데 그 하이텍을 갖다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좀 단지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가 아니라 한 2시간, 3시간 실제 깊게 모형을 갖고 한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본부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제가 발표하는 지금 종료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FX 수합, 외환 수합이 향후 이게 들어올 개연성이 높은데요. 외환 수합이 이제 들어올 개연성이 높은데 여기에 지금 EMI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 마진 그 부분을 갖다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수 교수님께서 금융위기 이후 CCP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용 감사하고요. 이 자료가 워낙 또 방대하다 보니까 15분 안에 풀어내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1~2시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생중계가 전달이 되므로 이를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숭실대학교 고영미 교수님께서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청산소의 법적 체제 정비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영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결국은 중앙청산소의 그 청산 의무화에서 청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결국 감소해야 되고, 그런 그 부실화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목표겠죠. CCP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요, CCP의 주요 기능은 청산소는 채무자에게는 그러니까 매수자에게는 매도인의 기능을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매도인에게는 매수자의 기능하는 중간의 개념에 있어서 경계와 오픈 오퍼의 방식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 인수인의 역할을 하고, 참여자에 대한 결제 이응 보증, 그다음에 CCP 리스크에 대한 관리, 결제 불이행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하고, 결제 불이행 이외의 손실, 그로 인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뭐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하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해소하고 차감을 통한 결제 리스크 축소, 거래 활성화 및 표준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 리스크 뭐 해소 같은 대표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바젤 3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위험 그 BIS 자기자본으로 인해서 뭐 그 BIS 그 점수를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 같은 경우에 그 경감치를 얻기 때문에 규제 관련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적격 CCP의 적격 CCP 그런 다른 나라부터 인증을 얻기 때문에 뭐 BIS 자본주의 규제 관련 장점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뭐 경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CCP 그다음에 CCP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은 모든 것들은 법적인 토대 위에서 명확하고 사전에 정해진 그러한 방식대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하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에 뭐 계약이나 법적인 근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CCP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인 거, 상시적인 거, 뭐 그다음에 결제 불이행 처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 각자의 뭐 이의와 뭐 수단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재무적인 것들이니까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PFMI, 그러니까 FMI Principle for Financial Market Structure라는 그런 원칙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공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국내에서 이런 건 규제 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 그간 몇 년간 계속 이게 개선되어 왔는데 개선의 내용들입니다. 뭐 어떤 몇 년도에 결제이행 재원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서 개선했고, 뭐 리스크 거번에 대해서 개선했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뭐 번역해서도 계속 알려주고 그랬던 내용이고, 뭐 국가 뭐 우리 감독기관도 이에 따라서 계속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별 법적인 내용들은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보건 복구 정리인데요. 그 보건이라고 레질리언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뭐 평상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그 복구라는 거는 그 핵심 기능이 위태했을 때 다시 핵심 기능을 복원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런 복원 체계 뭐 그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약간 실패했을 때 다시 정리 당국이 개입을 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가 그 CPMI IOSCO에서 이제 지침을 계속 발표를 해줍니다. 그 지침 발표라는 것은 매번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다기보다도 기존에 2012년부터 계속 발표했던 그 지침들을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에 조금 매우 새로운 지침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그때 좀 우리 이후에 이제 2009년 2012년 우리 7년에 조금 되게 힘들었고, 2009년에 도드프랑크법 미국에서 정비되면서 2012년에 되게 많은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2009년에 그 FSB에서 많은 이제 모여서 G20에서 이제 우리 정리 절차 뭐 제대로 하자고 많이 발표를 하면서 2009년에 합의를 하잖아요. 캔스 서밋 발표하고, 그러면서 2012년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제 협약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볼 때는 BCBS나 이런 데서 협약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2014년, 2016년, 2017년부터는 되게 매년 되게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2년에 굉장히 보고서들이 조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밋하면서 모인 뒤로, 그래서 2012년부터는 보고서가 나오지만 그 뒤로 나오는 이제 저희 지침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의 기본적인 거에 굉장히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2017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리스크 관리 복구 정리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냥 2017년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복구 리스크 관리 복구 정리가 사실은 이어지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면 복구 뭐 정리해서 저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리스크 관리에서 잘 안 됐을 때 복구로 가고 순식간에 그게 안 되면 정리로 가는데 리스크 관리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적인 그런 24가지 그런 중요한 원칙들은 대부분 리스크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그 핵심, 그러니까 24가지 지침이지만 사실 5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이 토대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지배구조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갖고 총괄 5가지 원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사실 그 리스크 관리에서 실패가 되게 되면 복구 정리로 가는데 사실 리스크 관리나 복구의 또 핵심이 뭐냐?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꼭 핵심 기능은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능 서비스는 계속 가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적립 지원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그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금융기관과 우리 CCP가 조금 다르다 하는 그 것들은 이제 사전 적립 재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재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금융기관의 그 이해 당사자들과 그 은행의 이해 당사자들과 CCP의 이해 당사자들은 반드시 다르고 그가 남의 돈으로 즉 채권자의 대부분의 돈으로 사업하는 것들과 가져다가 청산하는 기구의 청산결제 기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 이거를 위탁해서 처리해주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사업자들인데 이 근간은 마켓 인프라 스트럭처란 말이죠. 전체 시스템 유지를 하는 기관들이고 예를 들어서 손실 흡수 기능이 들어갔을 때 이 재원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 유지 기능이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적립 재원과 사후에 이렇게 충당하는 재원이 거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 그 금융기관과 그래서 비결제 불이행에서 많이 그 차이가 좀 난다. 저는 거기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좀 핵심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디테일한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통합도서관에 관해서 좀 법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결제 그 회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120조 1항, 2항, 3항은 결제부터 청산, 정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겉에 보기에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 다른 권리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청산결제소 내에서는 이 것들이 중단이 없이 쭉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절연이 없이 쭉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결제 안에서 이 권리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도산에서는 보면은 도산이 발생했지만 이 경우에는 도산이 없는 것처럼 해라. 그게 바로 도산법 특례 규정이거든요. 도산이 일어나면 사실은 모든 게 정지돼야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미국은 오토매틱 스테이예요. 그냥 도산이 일어나면 자동 중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신청했을 때 일주일 후에 중지를 시키는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도산법 특례거든요. 도산법이지만
안 일어난 것처럼 하라는 게 도산법 특례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청산소와 관련 있는 거, 청산 회원들과 관련 있는 거는 1, 2, 3조 1항, 2항, 3항이 다 들어갑니다. 청산소 회원은. 근데 청산소와 관련이 돼 있는 거는 122조에 청산결자 제도 참가자잖아요. 근데 청산소는 채무의 인수라는 저말, 채무를 인수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청산소와 관련되는 거는 120조 2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청산소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는 도산법 120조 2항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2월 29일인가 19일인가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안이 통과가 돼서 6월 31일 날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시정지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겼고 베일인 제도는 사실은 규제적 베일인, 법에서 정해져서 강제적으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베일인 제도는 도입이 안 됐지만 계약식 베일인 제도는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베일인 그 손실흡수의 대상은 된다라는 거죠. 손실흡수 제도에. 그거는 FSB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앙청산소는 그 대상은 됩니다. 근데 일시정지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한 FSB에서 FMI도 금융기관에 과 똑같이 정리 절차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청산소도 일시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앙청산소가 우리 법제에서 뭐 이틀에 그 안에 들어간다, 똑같이 금융기관과 똑같이 취급한다 안 하는 FSB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취급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읽은 페이퍼는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직 논의는 모르겠고 중앙청산소를 국민은행이나 우리뱅크랑 똑같이 취급할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시정지 제도는 들어가는데 이 제일 마지막 의의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적 기반에 따른 CCP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복구 및 정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 또 한정된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끝까지 못 듣게 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고영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 세 번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에서 청산결제본부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청산결제부 박찬수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소 청산결제부 박찬수 부장입니다. 저는 청산결제본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요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P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면 청산 규모가 커질수록 청산 상품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CCP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CCP로 CCP 물량이 몰려지는, 그래서 CCP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CCP 독점 내지 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점 과점 현상으로 인해서 이 CCP가 망했을 때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CCP에 대한 규제도 덩달아 엄청 세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 국내 자본시장에서 그 KRX CCP가 하는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시장하고 파생시장, 저희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에서 매매된 거를 저희가 이제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에서 체결되지 매매되진 않고 있는 원화 IRS나 달러 IRS에 대해서 현재 청산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청산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에 대해서는 예탁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대금이나 외화에 대해서는 결제은행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을 하고 해서 결제 업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KRX CCP 성장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거래소 통합 이후에 2009년에 자본시장법에 CCP로서의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희가 장외 상품으로 처음으로 청산을 시작했는데 처음 청산을 시작한 상품은 원화 IRS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청산 사업 부분하고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한 사업 조직을 분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달에 저희 청산결제본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청산결제본부 출범은 CCP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출범하게 됐습니다. 청산결제본부가 이제 부산에 출범하게 된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2005년에 출범 이후에 새로운 사업본부로서는 처음 출범한 본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에 출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도 3본부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본부가 다른 나라를 보면 앞전에 발표하신 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청산소입니다. 거래소하고 동등한 그런 금융 인프라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KRX CCP는 현재 일평균 한 86조 원 정도의 거래 부분을 청산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한 20조 원 정도의 거래 증거금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조 내지 4조 원의 결제자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현금으로도 한 5조 원 정도 현재 그 결제 이행 재원 유동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현재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뉴욕이나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이런 데는 거래소가 있는 데는 다 별도의 청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서 명실공히 거래소와 청산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청산 대상 확대나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고도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 현재 저희가 이제 청산 본부로 됐긴 했지만 대부분 다른 CCP들은 이게 별도의 자회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좀 더 글로벌 CCP가 돼서 이제 선진 CCP가 된다면 부산에서도 이제 저희를 통해서 글로벌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 해외 CCP와 저희 KRX CCP 간의 갭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CCP에 비해서 저희가 고객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LCH 런던에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렉스 클리어링 이런 데는 저희 회원 말고 금투업자 말고 일반 보험사 연기금 이런 청산 위탁자가 6,000명, 600명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장외 시장에서 고객이 11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축소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산 위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 계좌에도 있고 분리 계좌에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매에 대한 후속단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청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도 저희 거의 업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24시간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통화도 저희는 기껏해야 달러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메이저 통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증거금하고 공동기금이라는 이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줄여줘야지 참가자의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청산하고 있는 상품이 현재 원화 IRS, 달러 IRS, 장내 파생 상품 장내 증권
주식 파생 말고 장외 상품은 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 이자율 상품 안에 보면은 통화 상품도 원화 말고도 달러, 파운드, 엔 뭐 이런 다양한 통화의 IR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 원화 IRS가 저희도 하지만 저기 영국에 있는 LCH, 미국에 있는 CME 여기서도 원화 IRS가 클리어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IRS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굳이 저희를 꼭 안 와도 됩니다. 그쪽을 통해서 청산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자율 상품 중에 이런 IRS 말고 OIS,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아니면은 베이시스 스왑, 그다음에 뭐 FRA든 이런 상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통화 쪽에서는 아까 최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NDF나 통화 스왑이나 이런 상품도 현재 다른 데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위기의 주범이었던 신용 파생 상품, 장애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거는 거의 모든 청산소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게 청산이 저희가 CCP가 단순히 파생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듯이 RP, 국채, 주식 등 장외 거래에 대한 청산도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CP 수익성 측면에서도 보면 저희 KRX 내에서 CCP의 수익 비중이 한 13.5%밖에 안 되는데 외국의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여기는 청산 사업 수중이 한 20% 되고요. LCH 같은 경우는 한 40%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CCP에 비해서 수익성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고영민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에 해외 쪽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는 기법을 좀 더 고도하고 그다음에 대응 재원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산결제 회원이 디폴트 났을 때 그 디폴트 난 부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건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경매, 해지, 반대매매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현재 법적 기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고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CCP에 비해서 보면은 거버넌스 부분이나 고객이나 청산이나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선진 CCP하고는 조금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갭을 좀 줄여가지고 향후 한 10년 내에 글로벌 탑 5 CCP가 될 수 있도록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과 적극 소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산결제 선도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 사업 리스크 관리 인프라 글로벌 분야에 대한 5가지 전략 방향을 세우고 세부 과제 한 30가지를 추려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전략 방향 내지 세부 과제를 통해서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청산 사업 역량을 높여가지고 현재는 아시아 쪽 CCP보다도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우리 역량을 여기 보시면 최소한 1번 정도 이상 정도로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 CCP가 되면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RX CCP가 잘 되면 부산이 잘 되는 것처럼 저희 CCP가 되면 결국은 KRX CCP가 소재한 부산이 다른 뉴욕, 런던, 프랑크, 도쿄처럼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5가지 전략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고객한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제 주기 단축, 앞에서 최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래 축약 도입,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청산 결제 회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은 저희가 증거금이나 공동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여듭니다. 왜냐하면 결제 주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결제 회원들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결제 주기를 2023년까지 T+1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그런 노력 언급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CCP들의 장내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결제를 대부분 하루에 2번 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1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제 주기가 그쪽보다 길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약도 저게 장애 포지션의 위험 상계에서 포지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험 포지션의 위험을 줄여주면은 그만큼 회원들한테도 위험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위험 자본 필요 요구 자본을 덜 싸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업도 마찬가지로 증거금이나 결제 금액을 좀 줄여들기 위해서 거래는 여러 군데서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그 증거금의 네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결제 차금의 네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도입하고 싶었는데 여기 저희 현재 회원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산 구조나 그다음에 좀 더 현재는 저희 회원이 직접 청산 참가자가 대부분 금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자산운용이나 보험사들이 간접적인 참여로 해서 직접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방향으로 사업 영역 다각화 및 수익 기반 확충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IRS 사업을 하고 있는데 IRS 청산이 시장 전체에 거래된 물량이 한 50% 정도만 저희가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같으면 아까 최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한 80% 정도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 물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청산 조건을 좀 더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 동화 상품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CDS 이런 상품을 좀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산결제가 그 매매 쪽에 후단으로 해서 예전에 청산결제 수수료가 그냥 매매 수수료의 8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매매 수수료보다 청산 수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 원가 베이스, 서비스 원가 베이스로 보면은 현재 저희가 청산 수수료가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청산 서비스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수익 기반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CCP들은 증거금 공동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한 돈 저희 한 19조 정도 있는데, 이 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참가자한테 돌려주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CCP 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금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는 RP로도 운영하고 대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여러 법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좀 더 리스크 인식, 그래서 특히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기반해 좀 더 많은 리스크 데이터를 좀 더 축적을 해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나리오나 모델이나 아니면 파라미터들도 좀 더 저희가 선진 수준을 좀 올려가지고 좀 더 이런 방법도 고도하고, 그다음에 이쪽 리스크에 대응한 대응 재원도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경기 순응성 관리를 위해서 최저 증거금률 도입이나 아니면 집중 위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증거금 체계도 좀 더 선진 CCP에 맞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이 디폴트 났을 때 그 부분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CCP의 유동 재원을 확충하고 손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매나 반대매매 해지거래 제도에 대한 부분도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P의 법적 복구나 아니면 정리에 대한 보건 절차 부분들이 현재 외국에 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학계 의견이나 감독 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법적 기반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관련한 검증 체계나 정비 등도 강화하고 CCP
참가자들에게 CCP 관련한 리스크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해서 참가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리스크 제도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IT와 금융을 융합해서 청산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저희 청산 결제 분야는 이렇게 거래나 아니 증거금이나 아니면 결제자금에 대한 이체 아니면 단수 파라미터 입력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수작업을 줄여서 오토메이션 자동화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 결제 프로세스를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리스크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향후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산이 그 블록체인 규제 자유 지역인데요. 해외 CCP들에서는 특히 청산 쪽에서는 청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결제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이용을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제 주기 단축하거나 아니면 홍콩에서도 결제 주기 단축하고 뭐 호주 이런 데에서 계속 블록체인 기반의 청산 결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청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산에 부산이 국제 국민 중심지로 좀 발전 좀 하는데 좀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CCP의 국제 협력 단체인 CCP12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필요하다면 직원들 파견 근무도 시켜서 좀 그쪽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요. 저희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이런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S가 어디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ATS가 어디서 되든 모든 청산은 다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ATS에 대한 청산 수수료 부분이나 규정 부분이나 참가자 관리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생시장의 야간 거래 늘어나거나 아니면 외화폐서시 상품의 도입에 따라서 저희 24시간 결제 체계를 좀 더 확충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결제 통화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 쪽에서 과거서부터 계속 해양금융 상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나 아니면 영국 쪽에서는 이 FFA 해운 운임 지수에 대한 수업에 대한 청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향후 해양진흥공사하고 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산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KRX 청산결제본부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멋진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찬수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에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토론을 준비할 때까지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 청산결제본부의 중요성과 그 출범이 지니는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 순서를 마치고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한 이후 시작할 텐데요.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앞서 이뤄진 주제 발표 3건의 발표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청산결제본부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패널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부산대학교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BNK 경제연구원 정영도 원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멋진 주제 발표해 주셨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숭실대학교 고영미 교수님 함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실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양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시간이 약 25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토론 부탁드리며 그럼 이장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그 갤러리에 계신 여기 방청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청산결제본부에 관계된 세미나는 정말 의의가 깊습니다. 우리가 코펙스 시절부터 생각하면 2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부산이 어쨌든 금융 중심지로서 뿌리를 내렸고 또 이제 2009년도에 다 이제 그 공공금융기관들이 이전한 이후에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부산 시민들의 금융에 대한 인지도 이것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이제 알게 모르게 그동안 또 많은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이제 청산결제본부라고 하는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당황했던 것은 뭐냐면 장외 파생상품, 신용 파생상품 이게 도대체 발행 물량이 얼마나 되고 어디 가 있는지 그런 것들 자체도 파악이 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시스템상에 엮여 있는 그 리스크 같은 거 파악하는 것도 너무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그 CCP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늦었지만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 아까 이제 그 한국거래소의 비전을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글로벌 탑 5를 향해서 빨리 가겠다. 저는 생각 이상으로 빨리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하고 서울의 이제 금융중심지가 양분이 될 때에 부산은 이제 파생상품 특화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생각할 때에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듯하지만 사실은 확장성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훨씬 더 큰 앞으로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갖다가 이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자분들께서 CCP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KRX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CCP는 장래와 장애를 아우르는 CCP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더욱 이제 커지면 앞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CP가 존재함으로써 거래 위험,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발표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제 그 뭐 여기 이제 시나리오에 주신 것을 보면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타이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영수 교수께서는 이제 글로벌 파생상품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셨고 금융위기 후에 파생상품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이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클리컬리티, 증거금의 경기 순응성에 대해서도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CCP 관련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 이슈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영미 교수님께서도 이제 법적 기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 복구 및 정리 방안, 그 다음에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태영 본부장 계신데 대신 또 박찬수 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 박찬수 본부장께서 아마 CCP 전체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전을 정말 멋지게 제시해 주셨다 생각이 되고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발표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되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 이제 토론을 위해서 오신 세 분들 각각 해서 먼저 그 간단한 토론을 좀 듣고요. 토론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한 3, 4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김종호 원장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김종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저희 사원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사원기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시간을 3분 주셨기 때문에 3분 내에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P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능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걸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박찬수 부장께서 말씀하신 CCP와 부산 금융중심지의 동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P를 하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이제 축소하게 하는 건데요. 그거 한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 위험입니다. 이러한 시스테믹 리스크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개별 CCP의 문제가 아닌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위험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리스크가 될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긴급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받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 아울러 CCP 규제의 복잡성, 다양성이 증가하고 위반 시 아까 말씀하신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레그텍이라는 거 있죠.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이 부분의 육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중앙청산소가 이제 설립되었는데요. 이 중앙청산소의 법적 체제 정비와 관련해서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능동적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비전에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제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생각하고요. 한국거래소가 선도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이제 선도적인 CCP가, 글로벌 CCP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CCP와 부산 금융중심지의 동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손병수 이사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결제본부 부산 설립의 의의에 대해서도 최근 신문기고를 통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본부는 CCP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미들오피스의 기능과 청산결제라는 백오피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동본부가 부산에 설립된 것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백오피스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산결제본부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가 글로벌 CCP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부산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지역 유관기관 및 학교, 지자체 등과의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
해양 파생 금융 파생 상품 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이런 파생 상품의 청산을 위해서는 부산 지역 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의 협업이 전제해야 할 것이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인 부산 소재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이, 정보사업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동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 금융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외부 기관과의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지자체, 기업, 대학교 등과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선진 CCP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부산시민,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노력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을 통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종화 원장님께서 컨틴전시 플랜을 위시해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하되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을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금융 중심지와 함께 협업을 어떤 방향으로 여러 분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또 이제 발표자들께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BNK 경제연구원의 정영도 원장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BNK 경제연구원 정영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부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라기보다는 같은 금융단지 이웃에 있는 이웃으로서 축하와 응원, 또 우리 또 지역 이야기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손병두 이사장께서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를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제가 매우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이 언론 기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번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계기로 금융중심지 부산의 자본시장 가치사설 완성과 중앙청산소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부산 지역, 더 나아가 동남권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박찬수 부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국제 수준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IT와 금융을 융합하여 청산 결제 인프라를 혁신하고 부산의 국제 금융 중심지 발전을 선도하는 이 중장기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번 청산결제본부 부산 출범을 계기로 청산결제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과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부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발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중앙청산소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부산 금융 중심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제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KRX에 좋은 것은 부산에 좋은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좀 보면은 이 금융 중심지 지정이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 아직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금융권들이 지역 균형 발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차원에서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같이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거래소는 본인이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금융의 중심이고 자본주의의 중심이고 국제금융 중심지 부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융과 IT, 이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모색되고 있는데 우리 KRX가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고
특히 그 제조업의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가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지역 경제가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발휘하는 데 같이 앞장서 주시고 저희 비행기에도 같이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본시장 가치사슬 완성이라고 하는 또 우리 KRX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부산 금융중심지의 브랜드 가치 제고. 또 저는 이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여기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 그 금융기관들이 내는 지방세가 꽤 됩니다. 이것을 한시목적 재투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발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찌 하느냐 또 이런 의문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전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외롭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실장님 멀리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효섭입니다. 오늘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CP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그리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뇌, 브레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에 있어서 CCP는 금융 안정과 금융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CCP는 다자간 차감 그리고 결제이행 보장 기능을 제공하며 시장 경제의 근간인 자금 결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KRX 청산소, KRX CCP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파생상품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왔기에 금융혁신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그 세 분 발표와 관련해서 간략히 토론을 드리면 우선 최영수 교수님께서는 CCP 증거금의 경기 수능성 이슈와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강조하셨고 고영미 교수님께서는 CCP의 복원, 복구 그리고 정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KRX CCP로 하여금 위험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KRX 청산결제본부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토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KRX 청산소의 과거와 현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미래 비전, 특히 부산 금융중심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점에서 매우 훌륭한 발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 사업,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부분의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과제들로 생각합니다. 주목할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하고 장내 파생상품 시장은 T+0.51로 단축하며 신상품 상장 확대,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경보 체계 구축,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청산 서비스 등을 제시한 점은 매우 훌륭한 아젠다로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 청산소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부산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점도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정부 기관들과 PFMI 원칙에 기반한 CCP 평가 작업 그리고 KRX CCP의 증거금 수준 결정 작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CPMI, 아이오스코 등의 주요 증권 감독 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CCP들에게 대형 결제 회원 두 곳이 부도 사건에 직면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곧 그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결제 적립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증거금 관리와 담보 자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KRX CCP에 대해서는 도이치옵션 사태 그리고 한맥증권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소형 결제 회원사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불이행 위험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감독기구의 규제이행 권고안 수준과 비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KRX는 여전히 낮은 증거금 그리고 기금, 청산 수수료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누구보다 KRX가 이 관련 비용을 적게 받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KRX 청산결제본부가 발표한 사업 영역 다각화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향후 코비드-19 이후에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욱 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서 회원사들이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고 또 KRX CCP는 중소형 결제 회원사들에 대한 결제 위험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화두는 ESG 경영입니다. KRX 청산소도 ESG 시대를 맞아서 탄소 배출권 선물, 그리고 ESG 지수 추종 ETF 파생 상품, 그리고 해운 운임 지수 파생 상품 활성화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부산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1위의 파생 상품 시장을 이끌었던 훌륭한 인재분들이 이 KRX 청산소 청산결제 본부에 모였기에 부산의 국제 금융 중심지의 실현은 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산결제본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KRX 위험관리의 적절성 유무에 대해서 좀 신랄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위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 발표자분들께 하나 정도씩의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수 교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는데 CCP 리스크 관리 이것이 이제 컨틴전스 플랜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레귤레이션 텍 이 부분은 나중에 고영미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그 준비가 빨리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코멘트 필요하시면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앞에 토론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까 그 제기하신 글로벌 정합성을 맞는 인재를 갖다가 양성을 해야겠다.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는데 이게 이 영역은 순환 보직으로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 그래서 이것이 학계하고 이게 상당히 이 모형 자체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IT가 가미되고 그래서 좀 학계와 장기적인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정합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인재를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CCP12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예,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자본시장 가치 사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 금융중심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가적 시각을 좀 적절치 않으면 나중에 양태영 부장님께. 그러면 그 고영미 그 교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그텍이라는 그 지적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분쟁 해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같이 할까요? 예. 일단 레그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AI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레그텍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리걸텍이 있고 레그텍이 있습니다. 레그텍은 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AI 같은 것을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규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찾아내서 컴플라이언스적인 그러니까 규제 보고를 하고 스스로 그다음에 규제적인 결함 규제 하여튼 관련 규제를 찾아내서 스스로 보고까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레그텍이라고 하고 리걸텍은 이제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법적인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 내에서 법무팀을 갖지 못하는 이제 그걸 꼭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AI
AI 로이어들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것도 계약서에서 찾아내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처럼 해주는 것이죠, AI가. 그래서 그런 지배구상 변호사 역할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AI가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내서 레귤레이션 플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하나는 로 플러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어떤 이제 법적인 것을 어떤 AI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제 기관에 도움을 주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데이터와 함께 이제 AI, 이제 머신러닝이 함께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뭐 거래소나 청산결제에도 도움을 줘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누군가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레그텍이라는 것들이 도입이 돼서 기술 발전이 들어와줘서 기관에 도움이 들어오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데이터 3법이 이제 풀렸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뭐 GDPR이나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액트 오브 2018 뭐 2018년에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개인이 기업한테 요구했을 때 개인 정보에 대한 어디까지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의 그런 법들은 제3의 기관이 기업에게, 다른 기업에게 주는 것도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좀 막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법에서 기관이나 그런 법들도 조금 풀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어졌나요? 그래서 하여튼 레그텍의 도입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근데 이 레귤레이션 텍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좀 까먹었어요. 레그텍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후 변화 얘기도, 일단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도입이 되면 좋겠다. 아까 뭐 컨틴전시 플랜은 뭐 그런 우리 거래소도 그런 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이 사실은 1997년도에 중재 있잖아요. 국제 중재에 대해서 법률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시안 금융위기가 왔을 때 1996년, 97년 아시안 금융위기가 났을 때 싱가포르이 법률 시장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의 싱가포르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국 시장은 지키면서, 자국의 법률 시장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 분쟁을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조인트 벤처를 법률 로펌에서 열어주고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지금의 선진 국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CCP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부산 같은 데를 법률 시장을 그런 분쟁을 유치하는 걸로 열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국내의 시장은 지키면서 모든 국제 분쟁을 특히 아시아 시장 이래도, 아니면 아시아와 선진 국가들과의 분쟁, 지금 우리가 영국이나 뉴욕 시장을 가져온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시아끼리의 분쟁이나 아시아와 선진국가 시장과의 분쟁 문제를 부산에서 분쟁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를 법률 시장을 열어준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부산이.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레그텍은 이제 컨틴전시 플랜, 그다음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효석 박사님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KX의 위험 관리의 적적성 유무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증거금이라든지 수수료를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탱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제 위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ESG 경영에 적극 동참을 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태영 본부장님, 초대 본부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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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교수님 이게 한 번씩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고 제가 그렇습니까?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선 저희 청산결재본부가 지난 4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본부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출범 기념 세미나에 오늘 이장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영수 교수님하고 고영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CCP의 어떤 동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향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고요. 특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기 승능성 관련 이슈는 최근에 글로벌 CCP 특히 국제기구 등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난해 코비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각국 CCP들이 증거금 마진콜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유동성이 스퀴즈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게 시장 변동성을 확대해서 시장을 경직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증거금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집중 위험 증거금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룩백 피리어드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부분을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 금년 중에 최소 증거금 제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동사항은 이게 또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이 CCP가 나아갈 방향도 설명을 드리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CCP의 복원, 복구, 그다음에 정리 관련 사항은 우리 거래소뿐만 아니고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청산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이제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정리할 거냐 이게 최대의 화두인데요. 아시다는 바와 같이 복원 부분은 저희가 각종 증거금이라든지 공동기금이라든지 결제적립금 이런 재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그걸 리필을 할 거냐 그리고 리필에도 불구하고 청산소가 도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질서 있게 정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산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 그런 근거 조항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컨티전시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금융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시장의 관련 제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하 원장님과 정영도 원장님께서 이제 부산 입장에서 저희 CCP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제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 청산 결제 기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공학을 전공한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바로 또 다른 본부로 떠나는 그런 체제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재 육성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쓸 거고요. 특히 내부적으로도 조직 운영 측면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부산 지역 경제 발전, 특히 부산 지역 인재들의 어떤 저희 청산소로서 영입 부분, 그다음에 대학교 전문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산소의 기능을 설명을 해주고 또 방학 때 활용을 해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본부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할 거고요. 아울러 제반 제도들을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KRX 청산소가 글로벌 탑5 청산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에 선도적인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형 본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발제해주신 세 분, 토론에 또 참여해주신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KRX의 정말 대단한 역할과 그다음에 미래상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청산결제본부와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유익한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산결제본부 출범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사회자 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